되게 흥미로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2021년도에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2021년도에 무주택자가 전국적으로 103만 명 이상이 집을 삽니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됐어요. 네. 근데 누가 집을 팝니까? 다주택자가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렌지색이 이제 다주택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있는 수인데 네. 다주택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그러네요. 까만 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네.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막 오르니까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근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갭 투자로 아니면 자기가 살 집을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가격이었잖아요. 21년도에는 네. 샀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2021년도엔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가격이 빠르게 올랐고 사실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을 높은 가격에 팔고 그리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자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사실 부동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은 그 높은 가격에 집을 샀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어요. 네. 특히 누구 규제 완화냐면 다주택자 규제. 규제 완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다주택자한테 이제 LTV도 완화해 준다고 하고 이제 다주택조 허용한다고 보고 취득세도 완화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사요. 다주택자들 반대로. 네. 이때 정책은 뭐였습니까? 가격이 막 오를 때는 다주택자를 막 그 세금 올리고 이러죠. 그러면서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요. 네. 반대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불가피하게 집을 판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세금이 많아지니까. 네. 높은 시점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반대의 정책이라든지 환경이 또 조성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한테 막 집 사라고 하고 네. 이렇게 빚내서 집 산 사람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집값이 이제 제가 떨어진다고 전망하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수요가 다시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집 산 분들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집을 팔게 되고 이게 돈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주변 환경도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말씀해주신 표를 정리해 보면 집값이 비쌀 때는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샀고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다주택자들이 다시 집을 사더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몰라서입니다. 누군가는 잘 알고.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망하면서 더 중요한 건 그 전망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게 이런 어떤 아는 것과 연결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라든지 이제는 향후에 집값 전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전망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집을 사라. 그때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좋은 시점이다. 그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더라도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집값 떨어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금리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입장에서 금리가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망에 대해서도 본질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좀 다른 측면,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집값이 얼마나 빠지고 향후 몇 년간 빠진다는가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그 지금까지 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이제는 그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누군가 하락했을 때 집을 사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시 사 모으기 시작할 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 집 마련할 때도. 네. 내 집 마련할 때 그렇게 시각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내년도에 집값이 몇 프로 빠지고 이런 건 전 관심 없어요. 그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 집을 살까? 이게 저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그분들이 과연 언제 집을 살까라고 추정해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건 요 표입니다. 아, 네. 표가 지금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좀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네,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전국의 집값을 이 정도 하락하면 투자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한 그래프예요. 네. 표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 집값은 26.3%가 빠지면요. 네. 투자 수요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통계상으로 과거에 그랬단 말씀인 그렇죠. 거죠. 지금 이 복잡한 표에 따르면. 그렇죠. 예. 이 기준은 언제냐면 올해 9월 실거래가 기준. 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나 살고 싶으신 아파트가 2022년 9월에 10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10억에 거래된 게 7억 4천으로 떨어지면요. 7억 4천으로 떨어지면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제가 예측한 표예요. 네. 서울은 23.2%, 서울은 23.2%. 수도권은 경기는 32.7%, 인천은 30.9%.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그러니까. 있죠.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가격이 빠지면 결국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한다 시장에.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추정 근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락하면 구매 여력 지수가 다시 떨어져요. 아, 구매 부담 여력 지수가. 지수, 예. 부담 지수가. 네. 이 정도 되면은 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집을 사기 시작할 때 자산 가격이라는 게 누군가 비싼 가격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내할 만한 능력은 내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6% 정도 빠지면 시장의 수요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26%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주택자들의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저는 그 시점을 왜냐하면 그러면 개개인이 다 다르실 테니까 그 느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통계는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는 다주택자들이 이때쯤이면 진입하기 시작하더라라는 통계로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누군가 또 네. 아주 뭐랄까요 주라를 잘하시는 분들이 네.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는 집을 사도 돈을 벌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